안녕하세요. 첫단추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네요. 그동안 일이 바빠서 만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600명 가까운 분이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5분이나 구독을 눌러주시고 4분이 제 영상에 댓글도 남겨주시면서 6개월 전 처음 올렸던 공무원 종료에 관한 영상에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공서 프리랜서 PD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프리랜서로 시작해서 현재 일하는 정규직 직급에서의 업무 만족도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현재 정규직 형태에 만족을 하고 있어요. 우선 제가 관공서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었을 때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시청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면서 겪은 일이에요. 약 7년 전에 주급으로 45만원을 받다가 나중에 50만원을 받았어요. 나쁘지 않은 금액이죠. 한 달이 4주, 많게는 5주니까 180에서 225만원 또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을 받았으니까요. 원천징수 3.3%를 떼지만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제가 하는 일만 잘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럴까요? 시청 같은 곳에서 프리랜서를 왜 쓸까요? 첫째는 고용의 유연성 때문이에요. 즉 쓰기 쉽고 자르기 쉽다는 것 때문이죠. 두 번째로 결과물이 매주 딱딱 나오거든요. 그것은 고용자 입장에서는 장점이지만 피고용자, 즉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장점일 수도 단점일 수도 있어요. 사실 고소득 프리랜서 상위 몇 프로, 약 3% 정도일까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자발적 프리랜서는 거의 없을 거예요. 고용하는 기관 측에서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니까 프리랜서로 들어가는 거죠. 프리랜서 입장이다 보니 소속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시청 공보 담당관실 소속의 PD였어요. 그리고 채용 시에 시청 주간 뉴스를 만들고 유튜브와 홈페이지 등 올리는 역할이 주된 일이었죠. 하지만 딱 그 일만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유관기관에서 시장님 영상 메시지 영상을 만들어 달라, 새 인사말 영상 등을 만들어 달라 하면 촬영을 하고 만들어야 했거든요. 사실 이 업무는 제 업무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갑을 관계에서 함부로 안 하기가 쉽지 않죠. 이제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화가 나기도 하고 이거 보시는 분도 화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시청 공보 담당관실에 이 업무를 주로 하는 주무관이 계셨어요. 하지만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는 기능직으로 채용된 분들은 어떻게 채용은 됐지만 나이 먹어서도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없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는 기능적인 업무만 하고 사실상 카메라 하나 사는 예산 업무 처리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는 개사무에게 넘기고 자기는 자기 일만 하죠.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는 보조적인 업무일 텐데 프리랜서가 다 만들고 편집한 것을 그 사람은 그냥 담당 과장에게 컨펌 받는 역할만 했어요. 그러면서 매번 힘들다, 일이 많다 궁시렁대고 실제로는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일을 했죠. 시청에서는 주말 행사도 많으니까 주말에도 현장에 나가서 촬영하는 게 다반사였어요. 그런데 그 정규직 공무원분은 출근만 찍어놓고 별도로 마련된 방송실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낄낄 웃으면서 시간만 때웠죠. 공무원들은 일이 생기면 초과 근무 수당이라도 받지. 프리랜서는 그런 거 없거든요. 어쨌든 그런 태업을 하고 일을 안 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된 건 사실이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은 안 합니다. 다만 업무 분장상에 그 사람의 일로 되어 있는 것을 점점 프리랜서인 저에게 넘겼던 건 아쉬워요. 예를 들어 주간 뉴스를 만드는 것은 제가 채용될 때 이미 계약서에 적혀 있던 부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장님 영상을 만들다거나 대강당을 관리하거나 종무식 영상을 만들다거나 하는 건 제 역할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떠넘기기를 하죠. 심지어 시장님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자기네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프리랜서인 너가 가서 찍어와라 라고 시키기도 해요. 근데 공무원이 이 일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안 되냐면 출판 기념회는 어떻게 보면 정치활동의 일환일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출판 기념회에 가서도 도와줘서도 프리랜서에게 지시를 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얼렁뚱땅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직으로 들어온 정규직 공무원분들 중에 능력이 안 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HD 장비가 있음에도 SD로 촬영하거나 1억 가까운 카메라를 구매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방송실을 꾸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1억이 넘는 예산을 받아놓고 오디오 믹싱기, 화면 스위처, 앰프, 저장장치 등 실제로 활용할 줄 몰라서 방치하는 경우도 있죠.
참 그런 거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간 뉴스 같은 영상을 만들 때 앞에 들어가는 인트로 영상 있잖아요. 예를 들면 9시 뉴스나 예능 같은 거 시작할 때 매번 나오는 짧지만 임팩트 있고 제목이 나오는 영상이에요. 그건 사실 애프터 이펙트로 템플릿 구매해서 만들면 10만원이면 만들 것을 외주업체 통해서 1000만원 주고 만드는 것도 봤어요. 제가 만들 수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본인의 무능력이 드러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외주를 주더라고요. 7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은 프리랜서 2명과 임기자 1명을 써서 일은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제가 혼자 3명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어쨌든 그 당시 일을 그만두고 나가도 새로 뽑으면 그만이니까 그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쓰죠. 그리고 제일 황당했던 일은 프리랜서는 사실 따로 휴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일이 있을 때는 양해를 구하고 하루 정도나 반나절 정도 중요한 촬영이 없는 시간에 잠깐 다녀오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름 휴가도 없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정규직 공무원분이 일주일간 여름 휴가 다녀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주급을 받지 못하니까 안 가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일주일이 그러면 3일간 휴가를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했죠. 그래서 월, 화요일은 열심히 일을 하고 수목금 휴가를 다녀왔어요. 그렇게 휴가를 다녀왔더니 담당 과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담당 주무관 공무원은 휴가도 못 가고 일을 하는데 프리랜서라는 놈이 휴가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이 오해를 한 게 아니라 그 정규직 주무관이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주무관은 주간 뉴스를 만들 능력은 안 되고 휴가도 안 내고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저를 이용한 거죠. 저는 주급을 아예 안 받고 일주일간 편히 쉬다 왔으면 저도 불만 없고 깔끔할 텐데 월화 이틀간은 일을 하고 3일간 쉬다 왔다고 욕을 먹은 거예요. 차라리 주급을 주지 말던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 이런 자잘한 갑질이 만행합니다. 제일 큰 단점은 바로 나중에 정규직이나 임기제로 일을 하게 됐을 때 이 프리랜서 경력은 호봉 산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채용 시에는 경력 3년 이상이라고 했을 경우 프리랜서 일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호봉 산정 시에는 인정이 대부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인사 담당자가 프리랜서로도 경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 증빙서류 가져오라고 해서 소득증명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제출했는데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아예 인사 담당자가 호봉산정위원회 할 때부터 올리지 않고 심사를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애초에 희망 고문을 하지 말던지 말입니다. 이런 일은 아직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을 거예요. 예전 고 이재학 PD님이 부당해고 당하는 일을 봐도 우리나라 방송계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관공서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면 견문을 넓히고 급여를 떼일 일이 없다는 점, 나중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갈 경우 좋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있겠네요. 다음 기회에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때까지 많은 관심과 기다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첫 단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